안녕하세요. 트래블 해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프로를 위한 북큐슈 프리미엄 여행 전략 보고서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여행 계획이 아니라 340 직장인을 위해서 4박 5일 후쿠오카, 베푸, 유후인 코스를 거의 하나의 정밀한 프로젝트처럼 설계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어디 간다가 아니라 어떤 감정적 만족을 얻을 거냐, 여기에 집중한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 이 제약 속에서 정서적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ROE라고 하죠. 아, 리턴 온 이모션? 네, 그걸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죠.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전략의 핵심을 파악해서 당신의 다음 여행을 최고의 경험으로 만드는 겁니다. 좋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온천 휴양, 그리고 도시의 세련된 호텔 라이프, 이 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의 정수.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분석해보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왜 북큐슈인가? 보고서가 340 직장인에게 여행은 심리적 보상이라고 딱 잘라 정의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치열한 일상에 대한 보상이니까 짧은 비행 시간, 높은 수준의 미식, 숙박 이런 까다로운 기준을 다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시간 대비 효용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게 전반부 2박은 렌터카로 베프랑 유후인의 자연을 깊숙이 즐기고, 아, 그리고 후반부 2박은 후쿠오카 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네, 바로 그 하이브리드 전략을 꺼내둔 겁니다. 여행 내내 운전하면 피로가 쌓이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피로도는 낮추고 경험의 밀도를 높이는 아주 영리한 선택이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분석이 나와요. 바로 언제 가야 하는가, 시즌별 공략법. 솔직히 일본 여행하면 다들 벚꽃 피는 봄을 최고로 치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는 의외로 가을을 먼저 추천하더라고요.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이게 특별한 이점이 있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봄, 벚꽃, 아름답죠. 그럼요. 하지만 그건 모두가 아는 정답이라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이 시기엔 일본 내국인 수요까지 폭발해서 렌터카나 괜찮은 숙소 예약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어려워져요. 스트레스 받겠네요. 이건 정서적 투자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스트레스, 즉 비용인 셈이죠. 반면에 가을은 습도가 낮아서 시야가 깨끗하고요. 다자이후 텐만구나 큐시의 작은 교토라 불리는 아케즈키 성터 같은 곳에서 아주 함적하게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 특히 유후인 길링코 호수의 그 새벽 물안개랑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은 북적이는 벚꽃 명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을 주죠. 그러니까 최고의 풍경을 가장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가치 투자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가을이면 일교차가 꽤 클 텐데 옷차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그 점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줍니다. 낮에는 쾌적해도 해가 지면 특히 유후인 같은 분지 지형은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흔해서 얇은 옷 여러 겹 겹쳐 입는 레이어드 방식이랑 가벼운 경량 패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봄에 가게 된다면 3월 꽃샘추위에 대비한 기능성 바람막이가 아주 유용하고요. 유후다케 산자락의 삼덕꽃이 시내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핀다는 정보, 이런 걸 활용하면 인파를 살짝 피할 수도 있고요. 타이밍을 잡았으니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동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이 보고서 표현이 재밌던데 3040 여행객에게 렌터카는 움직이는 휴식 공간이다. 하하, 맞아요. 캐리어 끌고 다니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니까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여기서 규슈 고속도로 패스 KEP라는 치트키가 등장하더군요. 이건 진짜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죠. 그래요? 예를 들어 후쿠오카에서 유후인까지 고속도로 편도 요금이 약 3,130엔, 왕복이면 6,260엔이에요. 꽤 비싸네요. 그렇죠. 그런데 3일짜리 KEP는 8,400엔으로 규슈의 주요 고속도로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요. 유후인 왕복에 다른 곳 한두 군데만 더 들러도 무조건 이득인 거죠. 와, 계산해보니 거의 5, 6천엔. 우리 돈으로 4만 5천 원 이상 아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렌터카 예약할 때 옵션으로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팁이 바로 편도 반납 시스템이었어요. 아, 그거요? 보통은 공항에서 빌려서 공항에 반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후쿠오카 공항에서 차를 빌려서 3일차에 시내인 하카타역이나
텐진에 반납하라니. 이건 무슨 전략이죠? 후쿠오카 시내의 그 극심한 주차난과 비싼 주차 요금을 피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제가 예전에 후쿠오카 시내 호텔에 묵으면서 주차장 찾느라 30분 넘게 헤맨 적이 있는데 와,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주차비도 비싸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 전략은 초반 이틀 동안 렌터카의 편리함은 최대한 누리되 교통 복잡하고 주차비 비싼 도심에서는 과감하게 차를 버리는 겁니다. 아, 마지막 이틀은 대중교통이랑 도보로 자유롭게 도시를 즐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아주 냉철한 분석이죠. 그리고 보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사고 시에 영업 손실 보상 비용을 면제해주는 휴차 보상보험 NOC 가입은 필수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돈 몇만 원 아끼려다가 수십, 수백만 원 물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의 운전은 항상 변수가 따르기 때문에 NOC 가입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여행 프로젝트의 핵심 실행 단계, 베프와 유후인에서의 경험 설계입니다. 먼저 베프의 아프리칸 사파리. 이게 아이들만 좋아할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 렌터카가 있으면 어른들도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자기 차를 몰고 사파리 조대 그대로 들어가는 경험은 정말 특별하죠. 입구에서 600엔 내고 한국어 가이드 DVD를 빌리면 차 안에서 프라이빗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동물들을 볼 수 있고요. 오, 좋네요. 만약 좀 더 짜릿한 경험, 그러니까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싶다. 그러면 1인당 1,300엔에 추가하고 정글버스를 타면 됩니다. 쇠창살 너머로 사자나 곰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건 꽤나 강렬한 기억으로 남죠. 그리고 숙소를 통해서 여행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략. 이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글로벌 체인 호텔이랑 일본 현지 문화를 비교 분석한 부분이요. 먼저 ANA 인터컨티넨탈 베프는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온천 문화의 만남,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베프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인피니티 풀에서 즐기는 온천은 다른 곳에선 못하는 경험이죠. 와, IHG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보장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중시하는 당신에게는 최고의 정서적 투자가 될 겁니다. 반면에 합리적인 예산을 고려하는 가족여행 얘기라면 그랜드 머큐어 베프베이가 훌륭한 대안이고요. 그곳은 살리오 캐릭터 파크의 유일한 공식 호텔이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선택의 이유가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라운지에서 주류랑 음료를 구류로 제공하는 올인클루시브 컨셉이라 가성비와 만족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베프가 역동적인 가족 휴양지라면 유후인은 고요한 감성 힐링의 공간인데요. 특히 2023년에 문을 연 에노와 유후인은 정말 특별해 보였어요. 미쉐린 가이드에서 호텔 등급을 매기는 미쉐린 치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던데 이건 레스토랑의 미쉐린 스타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미쉐린키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품질, 개성, 그리고 가격 대비 가치, 이 5가지 기준을 통과한 뛰어난 호텔에만 주는 인증이에요. 그렇군요. 즉, 단순한 숙박을 넘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근데 에노와 유후인이 더 놀라운 점은 호텔보다 농장을 먼저 지었을 정도로 식재료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팜 드리븐 다이닝이라고 하죠. 농장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허브로 요리를 만든다니 상상만 해도 신선한데요. 단순한 신선함을 넘어서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매일 회의실이랑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도시인에게 내가 먹는 샐러드가 몇 시간 전에 바로 저 밭에서 자라던 모습을 상상하는 것. 이게 엄청난 위안과 연결감을 주거든요. 정말 그렇겠네요. 풀어낸 객실, 모든 방에 딸린 프라이빗 노천탕, 심지어 투숙객이 직접 흙을 만지면서 텃밭을 가꾸는 어싱 체험까지. 이건 도시의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최고급 숙소를 원하는 건 아니겠죠. 이 보고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안하는 점도 좋았습니다. 럭셔리 커플을 위한 산소 무라타, 완벽한 프라이빗을 원한다면 유후인 베테이 이츠키처럼요. 맞습니다. 당신의 여행 스타일과 예산, 그러니까 프로젝트 목표에 맞추어서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민의 상징인 기린코 호수 물안개는 꼭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봐야 그 몽환적인 풍경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팁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 시간이군요. 네, 호수 바닥의 온천수랑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 장면이야말로 이 여행의 가장 상징적인 결과물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렌터카를 반납하고
후쿠오카에서 보내는 마지막 이틀입니다. 이때부터는 호텔의 위치와 브랜드가 여행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죠. 보고서는 세 곳을 비교하는데 먼저 텐진의 리츠칼튼 후쿠오카. 이건 어떤 경험을 위한 투자일까요? 리츠칼튼은 완벽한 휴식이라는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마리오 그룹 최상위 브랜드가 주는 자부심, 객실에서 막힘없이 펼쳐지는 파노라마 시티뷰, 그리고 하루 5번 음식이 바뀌는 클럽 라운지까지. 와, 하루 5번이요? 네,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야말로 호캉스의 정점을 경험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카드죠. 반면 쇼핑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랜드 하이아트 후쿠오카가 최고의 선택지겠네요. 후쿠오카 쇼핑의 성지, 캐널시티랑 호텔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건 쇼핑 효율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양손 가득 쇼핑하다가도 힘들면 5분 만에 객실로 돌아와 쉴 수 있는 동선.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편리함이죠.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도 걸어갈 수 있어서 밤문화를 즐기기에도 최적이고요. 힐튼 후쿠오카 시 호크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네, 시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힐튼 멤버십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거나 넓은 수영장을 원하는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행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에 따라 호텔 선택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리고 후쿠오카는 그야말로 미식의 고고잖아요. 추천 리스트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 전골, 미주타키 맛집, 신미우라. 여긴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 뽀얀 닭육수가 지친 몸을 싹 달래주는 완벽한 보양식이죠.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미슐랭 플레이트에 등재된 로바다야끼 나가라쿠도 훌륭합니다. 오,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카운터석에 앉아서 셰프가 눈앞에서 구워주는 제철 생선과 야채 구이를 프리미엄 사케와 함께 즐기는 경험. 여행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기에 더할 나위 없죠. 좋네요. 물론 강변야경 보면서 즐기는 생맥주와 하카타 라멘, 나카스 포장마차의 클래식한 낭만도 빼놓을 수 없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한 4박 5일 마스터 플랜 최종 점검을 해볼까요?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짜여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보죠. 1일차 공항 도착해서 렌터카 수령하고 베프로 이동, 지옥온천 순례 후에 리조티에서 편안한 휴식, 그리고 2일차 오전에 아프리칸 사파리 체험, 오후에 유후인으로 이동해서 유노추보 거리 산책하고 고품격 료칸에서 가이색 석식, 3일차는 새벽에 기린코 호수 물안개를 보고, 그리고 다자이호 찜갈구를 거쳐 후쿠오카로 이동, 렌터카 반납 후에 도심 호텔 체크인. 4일차에는 오오류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쇼핑과 미식 탐방,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여행의 피날레를 장식. 그리고 마지막 5일차 호텔 조식 후에 마지막 쇼핑하고 공항으로 이동해 귀국하는 완벽한 흐름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 예산도 짚어봐야죠. 2인 기준 약 615만 원에서 970만 원, 1인당 300에서 450만 원 선을 제시하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저가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이에요. 투자요? 네, 100만 원짜리 여행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휴식과 잊지 못할 브랜드 경험. 이걸 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살아갈 강력한 동기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이 보고서가 말하는 정서적 투자 수익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 지불한 비용 이상의 가치를 감정적으로 회수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이 보고서는 북큐슈 여행을 단순한 관광이 아닌 340 직장인을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정의하고 있네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을 최고의 효율로 사용해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치밀한 전략서인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북큐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당신이 선택하는 숙소와 이동 수단, 그리고 계절의 타이밍에 따라 그 풍경은 전혀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와,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버전의 북큐슈를 긍정하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다음 여행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전략들이 당신의 다음 여행 프로젝트에 아주 유용한 청사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오늘 정보가 정말 유용했다면 댓글에 후쿠오카라고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오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정리한 시크릿 공략집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